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되는 주요소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정말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 반, 설렘 반, 또 그리고 걱정 반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 있을 이슈들 여러분들 어떤 섹터와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가 오늘 특집이니만큼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저희와 2부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전에 어울리는 특별한 전문위원님과 함께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미 정상회담 특집에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좀 불안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좀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11시를 기점이죠. 오전 11시쯤을 기점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회담 앞두고 시장이 왜 이러지 하고 느끼셨던 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시장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도 있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워낙 좋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은 시가가 고가로 조금 보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하게 좀 시작을 했고 5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서 기대감이 한층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1시를 기점으로 양 지수 모두 다 조금 외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매도 전환을 함으로써 조금 더 하락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일적인 특성도 있었겠지만 변곡점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굵직굵직한 변수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지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하나하나 전달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조심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핫했던 백신, CMO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슈가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슈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조금 미리 매도세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네. 오늘 모더나에 관련된 수입 품목 허가 이슈에 의해서도 잠시 좀 반짝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부분들처럼 이슈는 이슈대로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 그런 장세였고 아직까지 시장에 완벽하게 뭔가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확실히 시장이 어떤 특별한 포지션을 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이슈의 소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있을 이 정상회담 이슈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미리 해두신다면 다음 주 정도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입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미 정상회담이 계획이 잡힌 뒤로부터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의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한미 동맹 그리고 대북 정책, 쿼드 참여, 코로나19 백신,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중 내내 저희 서울경제TV 통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안에는 기브앤테이크죠. 저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을 텐데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쿼드에 우리나라가 또 참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백신을 공급하고 또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한국에서 좀 준비된 선물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주유소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다뤄지는 건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 또 연관된 섹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살갗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특별하게 뇌구조를 준비한 건 전문위원님들의 뇌구조가 아닙니다. 시청자인 저희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 뇌구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하면 요즘 당연히 좀 따라붙는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백신 위탁 생산,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북미라든지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당연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늘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도 끝났고 좀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로 좀 그 포문을 열까 하는데,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부족해서 반도체 좀 내놓으라고 난리라는데, 왜 반도체 종목들은 가지를 않고 오늘 삼성전자는 겨우 8만 원 선을 지켜낼까 하다가 끝이 났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돼서 부족하다는데 왜 주가는 안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위원님? 네, 안 간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3월부터 1월 10여일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또 표현을 해보면 네. 또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제 귀에 막 들려오는 소리로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5개월 동안 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그리고 주식이 참 누군가는 참지 못해서 또는 뭔가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손절을 하거나 떠나 보낼 때 내가 팔고 나니까 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주가는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부분들 워낙 시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폴리드 줌 카메라 섹터도 마찬가지였죠. 이슈가 너무 많을 때에는 주가가 반짝였다가 그 매물들을 일부 소화를 하고 다시 추세 바닥에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어 오는 것이 주가의 등락이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연말부터 1월 중순까지이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가격적으로 조금 누군가는 매도를 할까 수익 실현을 할까라고 고민할 때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복기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포에 들어갈 구간에서는 공포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가격적 전략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네. 좋은 매매를 앞으로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이제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반도체나 IT 섹터 쪽은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출하되는 부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매출도 여전히 조금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와 IT 곳곳의 기업들이 2분기 이후 또는 3분기 이후로의 상승 전망이 나오는 리포트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는 여파로 인해서 셧다운 우려까지 있었고 전력 공급에 대한 차질도 있었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으로의 TSMC를 중심으로 대만 반도체 시장이 멈춰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강하게 나타나서 네. 한때는 대만 지수 자체가 8% 이상 떨어지는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규모
숏 포지션들이 가담을 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반도체 IT 섹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도 8만 전자를 조금 내줬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증시도 뭐 우리만 잘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반가운 소식이 전일장 미국 시장에서는 있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2.6% 이상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포인트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30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어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에서의 상승 섹터를 보면 뭐 네트워크가 2.7% 이상, 반도체도 2.6% 이상, 바이오도 2.4%, 그리고 컴퓨터와 IT 기술도 1.8% 이상 좀 상승해주는 모습들, 흐름들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시작은 굉장히 좋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월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 매수를 기록하는 뭐 11시 기점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에 의해서는 막혔던 또는 얹혔던, 체했던 그런 우리의 시장, 특히 반도체 IT 섹터에서는 숨을 한번 돌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공개적으로 좀 발송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조금 내가 탈출하거나 손절하고 싶거나 실적이 너무 하반기로 이연된다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 재편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됩니다라고 장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을 건 아니고 자연 수요의 증가라는 포인트로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라고 IT라고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 내내 의제였죠.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멈춘다라는 부분, 네, 유동성 추가 공급의 축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유동성 회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013년도 우리의 경험을 다시 복귀해 본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때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까지는 약 7개월여 동안의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 지수가 좀 출렁인다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그에 걸맞는 시장 달래기용 멘트와 대응을 해줬다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라도 금리 인상은 언제쯤 할까요?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202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연준과 미국 옐런 재무장관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용 지표와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우리는 테이퍼링도 금리 인상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충분한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에 또 한 번 테이퍼링에 대한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신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뭔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셔서 재미를 많이 보셨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스윙되기 쉬운 곳이었어 라고 하셨던 분들은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시장이 아니네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을 시작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5월 2일부터 5월 한 달 동안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선택과 집중, 그 베이스를 실적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남은 하반기 시장들에서는 꼭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실적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잘 매수를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에
주가 상승기가 테이퍼링부터 금리 상승을 시작할 때까지는 일정 부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반도체 자연 수요 증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일상으로의 복귀, 소비 회복, 경기 회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할 건 하고 다시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반도체 소비가 늘어가는데 공급이 그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쇼티지가 났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그리고 물류도 쉽게 오고 가지 못하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ESG,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첨예한 시장, 그리고 국가별 눈치 보기가 있어서 뭔가 확장을 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 암초 중에 하나인 코로나19라는 부분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햄버거 가게를 간다든가 레스토랑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 이스라엘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 공급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연 수요 증가에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이번 연도 연초까지 정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빅딜에 있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시아에서 굉장히 반도체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역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자국에도 또 반도체 공장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뭐 국내 기업들 좀 압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지 않으련 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 전 세계 반도체 칩 부족 현상에 따라서 여기와 관련돼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모아놓고 압박을 가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이번 빅딜을 통해서 반도체가 진짜로 갈 건지, 앞으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종목들이 다 갈 거라면 언제쯤 갈지, 확실히 이번 빅딜이 호재로 작용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는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회의가 1, 2차 일어났는데, 결국엔 반도체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반도체 업체들 대표들과 그리고 반도체를 좀 소비하고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갈지가 실마리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생산업체와 소비업체가 만나서 어느 부분부터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까라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5개월 동안 쉬었는데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 이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금방 회복할 거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하지만 네. 뭔가 어디서부터 반도체가 살아날 건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문제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이죠.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의 생산 비중이 미국의 15%까지 좀 달했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굉장히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급망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100일 동안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반도체나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조사를 거쳐서 인텔을 중심으로 뭔가 파운드리 재진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썼죠. 미국이라는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편자를 달아주고 싶은데 그 편자를 고정할 수 있는 못이
반도체다. 근데 그 반도체가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만큼 미국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엔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정밀하게 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미국에서 오스틴 공장에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캐펙스를 증가하고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먼저. 있을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평택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서 3월부터 1월 중순까지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장비 섹터에서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할 만큼 주가의 상승이 굉장했습니다. 쉴 만큼 쉬고 나서 다시 갈 때에도 장비주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오스틴 쪽에 EUV 파운드리 공장을 구축하고 20조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수혜가 되는 부분들, 우리나라 국내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그 반도체 굴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나라와의 빅딜을 주고받을 때에도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국 안에서 생산을 하자라는 부분들 꾸준하게 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네. 미국이 내놓은 카드는 그겁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있어서 최대 40% 세액 공제해주겠다. 반도체 제조 연구 개발할 때에 펀딩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생산 시설 구축할 때에 네. 최대 30억 불까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발의 계획되고 있고 시행하겠다라는 부분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핵심적으로 좀 다시 더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저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라고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드린 이후에 약 2달여 전부터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의 우선순위보다는 이제는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 섹터가 반도체 IT 섹터인데 현재의 가격이 비싼가 비싸지 않은가를 조금 면밀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그 기업들을 보실 때에 기준점을 본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함께 일을 해가는 협력사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텔이나 TSMC 등 조금 글로벌 기업들에도 공급 중인 회사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현재 설비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혜를 입기에 충분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망라하고 모두 다 긍정적인 이벤트임에는 틀림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차트를 조금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종목을 좀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ISC라는 기업은 꼭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 번 더 4월 8, 9일 어간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추세선을 저는 이렇게 좀 그리잖아요. 그리고 추세선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면 오늘 금요일 방송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저점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최근의 저점들을 동그라미 친 이후에 이 부분들을 한번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친다라고 한다면 저점들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추세선을 또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마다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최근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ISC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메모리 비중과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보면 4대 6 정도로 비메모리 매출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렇게 조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있고 그리고 단가, 수익성이 좀 높은 비메모리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덱스라는 기업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네. 월덱스도 차트상 굉장히 많이 올랐고 1월 이후에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와서 고점이 4월 27일로 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를 올까, 이 추세를 뚫고 이제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이 추세선을 맞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 간다 해서 덜컥 3만 원 이상에서 샀으면 조금 남은 시간을 조금 고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를 일부 매수의 찬스로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약 250여 개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공정 소재 실리콘,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납품하는 기업이죠. 네. 그리고 비메모리 마찬가지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래도 수익성이 좋은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그런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면 다시 한번 추세 하단으로 접근을 하거나 일부 이 구간에서 24,0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질 때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TSI입니다. TSI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사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납품사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좀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AMD까지도 모두 다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을 다시 한번 추세로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이 추세선이 뭐 만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따라하기에 그나마 쉬운 하나의 보조선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최근에 이 추세선과 맞아 떨어졌던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네. 가격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우선 점유를 하고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버티는 그러한 가격대에서 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연습을 꾸준하게 좀 하신다면 TSI, 지금 말씀드렸던 월덱스, 그리고 ISC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원익홀딩스에 대한 부분들, 원익그룹조죠. 원익홀딩스, 원익 IPS, 원익 QNC까지도 조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의 추세선과 맞닿아 떨어질 수 있을까를 시계열을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으로 올까라는 생각들이 상승을 할 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면서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 추세선과 너무 갭이 떠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깊은 매도세가 나왔을 때에 분할로 접근하는 연습들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가파른 추세선이 좀 나옵니다. 이 추세 저점에서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게 오히려 가격적으로 조금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요. 나는 조금 추세선이 급등하고 있고 급격한 각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쉬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ISC, TSI, 그리고 월덱스, 원익 QNC 또는 원익 IPS, 코미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우량하다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누군가도 사고 싶을 때 같이 사는 거지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팔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추세선과 너무 갭이 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한 템포 기다리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도 좋을 시장이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니까요. 네. 그 부분 기억을 하셔서 가격적으로 조금 안전한 가격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수익으로 조금 계좌를
채워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측에 드릴 수 있는 기부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부분인데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적인 우위를 좀 점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마치고 그럼 다음 의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제사절단이 공식적인 사절단의 형태로 간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인원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4대 그룹이 이제 미국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에만 총 투자 금액이 4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 경제사절단은 아니나 함께 동행하는 이 4대 그룹이 발표를 한 투자 계획을 보면 배터리 쪽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바이든 정부가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대선 당선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을 빠방하게 준비를 한 만큼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업황을 좀 좋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나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때면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결국엔 지난 2000년대에 대법원 판결 직전에 합의를 했던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본다면 공포에 사셔도 좋을 만한 섹터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두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향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그 부분이 뭐 증가를 넘어서 뭐 폭증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7개월 연속 미국향 배터리 수출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 쪽으로는 수출액보다는 유럽 현지 생산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현지에서는 공장 건설이 이제 막 진행 중이고 양산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향 배터리 수출은 폭증이다라는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 1, 2 공장과 이제 3, 4 공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삼성전자의 투자 이후에 미국 현지의 공장 건립이 조금 더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성, LG, 현대차그룹, SK그룹 모두 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조금 참여를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사장 등이 조금 참석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이 부분들 좀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 설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8조 1천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하이오주의 제2합자 공장 건설 중이고 투자를 2조 7천억 원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SK이노베이션 조지아 3사 공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에 공장을 현지 한번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슈가 전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주가는 반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주말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그래도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미국 안에서 반도체도 생산하고 미국 현지에서 그리고 배터리도 생산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나운서님께서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러한 이야기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공포에 사도되는 섹터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다 공포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얼추 반등을 주었던 포인트들이 이 추세선과 맞닿아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씩, 3번씩 동그라미를 쳤던 구간이 가장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과의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공포에 샀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거꾸로 돌려보면 이 날짜가 올까? 이때가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들이 굉장히 연초에 있었죠. 하지만 여지없이 변수, 개별 위험이든 시장 위험이든 조금 찾아왔다라는 부분이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들을 좀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추세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 추세선이 일부 맞닿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든지 좀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다시 증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ISC와 삼성 SDI를 주유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적은 이렇게 저점 구간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는가가 좀 보여집니다. 그 되돌림 영역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크게 네모를 치는 구간들은 조금 주가에 오버슈팅이 나와서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도 있는 조금 시간에 의해서 이 추세선의 각도만큼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슈에 의해서 조금 급한 상승이 나왔구나라고 봤을 때 누군가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조금 이렇게 당겨보면 네. 이 추세선으로 올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세선에 다시 맞아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공포에 좀 살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만 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소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배터리의 기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를 하려면 결국엔 소재에 대한 부분들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양극재부터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같은 용량이라면 그리고 한 번 충전했다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결국엔 우리는 하이 니켈의 함량을 좀 높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90% 니켈 함량을 보이고 있는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 뉴스로 나왔던 것처럼 양극재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추세 하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극재는 저장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흑연을 사용했다면 이 부분을 실리콘 음극재로 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봐서 저장 용량을 높이는 거죠. 대주전자재료냐? 대주전자재료 또는 나노 신소재 정도가 되겠고요. 전해액으로는 배터리 수명을 높여주거나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 퍼포먼스가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천보, 후성,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동아일렉트로,
솔브레인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가격은 낮아졌으면 좋겠고 성능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소재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모두 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적 전략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유소를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배터리에서도 그렇고 이미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유망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 주유소와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면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스와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백신 협력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서 이달과 다음 달에 접종을 한 후에 그 접종한 부분을 다시 미국에게 기공급 물량을 돌려주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성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와 관련돼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을 좀 맡을지도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백신도 유망할 것이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잘 갈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와프를 해온다면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뭐 공시를 위주로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해명 공시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이슈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워딩으로 해명 공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4일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이슈에 대해서는 해명 공시에 어떤 워딩을 썼냐면 확정된 바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공시를 했는데 12일과 14일 이틀간의 각각 백신에 대한 해명 공시의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14일 조금 고가를 찍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4천만 도즈에 대한 부분들, 모더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백신 CMO 기업들을 보실 때에 DP와 DS라는 단어들을 좀 접하셨을 겁니다. DS는 원재,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DP는 완제 생산입니다. 백신 원액을 전달받아서 그 이제 병에다가 충진하거나 포장을 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텐데 네. 이 부분 모두 다 국내에서는 뭐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 다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즈당 1불에서 2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4천만 도즈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450억에서 900억 원까지도 매출이 잡힐 수 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85억 원 정도 뭐 그 공급 계약을 공시를 할 때에 매출액의 5% 이상이기 때문에 뭐 500억 가량, 485억 원 가량 기준으로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DP 완제 생산을 조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공시 뉘앙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14일 공시 이후에 조금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 3월부터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나를 보면 약 38% 상승을 했습니다. 3월 저점부터 주가가 38% 상승을 했는데 이 38% 상승을 시총 증가율로 보면 시총이 약 17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매출액이 도지당 2불 정도의 매출액을 잡는다 하더라도 900억 원인데 그 900억 원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그 이슈만을 가지고 시총이 17조 원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근데 이것도 저점 대비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서 5월 주가 상승률을 본다 하더라도 약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얼만큼 올랐느냐?
9조 5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감자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해명 공시가 나오고 가장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얘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하나씩 긋고 하나 위로 올렸을 때 어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이고 어디가 매도를 해야 하는 자리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셔서 이슈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좀 빠르게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도 가격적으로 내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수입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후 일찍 좀 나왔는데요. 네. 주가가 장중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윗꼬리를 길게 나왔습니다. 고가로는 5%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뭐 종가는 약 음봉 마이너스 0.67%로 좀 하락을 했듯이 뜨거운 감자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때에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서 기다리시거나 아예 기다리시거나 조금 나는 여기 한번 빠른 손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빠르게 내시고 내가 매수한 것보다 내려올 때는 손절 라인도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잡아 놓으셔야지 손절할 때도 손이 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매수 단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또 한 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녹십자까지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오는 그런 좋은 한미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됐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됐고 앞으로 투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위원님? 결국엔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덜 오른 종목들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도 쿼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요. 네. 대북,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원자력 협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주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쿼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 8시 10분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통신 장비주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5G, 통신, 보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암초 때문에 서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멈춰져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 버티고 계신 분들 안타깝게도 KMW 차트를 보면 조금 고가의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데 너무 지루하셨지만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주유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R로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네. 그 부분의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보물로 하나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쉬었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이 사이클에 맞춰서 유통에 대한 부분들,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식음료에 대한 부분들, 여행, 레저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모두 다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는 호텔신라겠죠. 호텔신라는 면세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요. 여행과 레저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누군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망,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건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내점객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백화점 업종도 유망하겠지만 가격적인 전략에서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한
집중이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먼저 보시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 하단부까지 조정을 받은 기업들 눈여겨보셔서 살펴보시면 꼭 하반기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있다라는 부분들로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을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네. 이마트는 기관의 매도세가 끝나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오늘 선물로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장중 내내부터 시작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들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뇌구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뇌구조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공포에 샀다면 그대로 잘 가져가 보자 말씀드렸고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젠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 결국에는 마스크 벗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비주 관련돼서 흐름들을 살펴보자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좀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백악관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이후에 오후에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간 뒤에 새벽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때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오늘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토대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이슈 정리 주말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프로그램 통해서도 특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그 프로그램까지 챙겨보신다면 한미 정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여러분들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종목 접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한미 정상회담 특집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